순서인데요. 네, 지금 이제 발표해 주실 분들 무대 올라오고 계신데 여러분들 그 MBC 무한도전 좋아하시죠? 네, 저도 무한도전 참 좋아하는데 제일 인상 깊게 본 게 그 조정편이었습니다. 8명이 18m짜리 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배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폭스라고 합니다. 폭스. 근데 지금 발표하실 경실련 통일협회의 2030 평화 리더십 체인지 과정의 이름이 바로 그 폭스입니다. 같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같은 의미인지는 한번 발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의미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통일협회 홍명근 간사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교육과정은 폭스 2030 평화 리더십 체인지 과정입니다. 줄여서 폭스 과정이라고 하고요. 저희 교육과정 이름에다 보듯이 교육 대상은 2030 세대이며 평화를 이끄는 리더십을 2030으로 체인지하자. 아주 야심찬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2030 세대를 교육 대상으로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30 세대가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통계자료를 보면 2030 세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일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영상은 원래 편집용으로 더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가장 단호한 답변 준비했습니다. 좀 더 강의의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네, 역시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시크하죠. 관심 없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통일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통일에 찬성하냐 물어봤습니다. 관심 없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다른 세대에 비해 왜 우리 세대만 이렇게 인터뷰라든가 통계에 대해서 항상 반대하는 비율이 높고 무관심한지 그 점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는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네, 맞습니다. 지금 2030 세대는 무척 바쁘고 힘듭니다. 밑에 보시는 20대 관련책들 다 미쳐라입니다. 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네, 맞습니다. 바쁩니다. 스펙, 봉사활동, 국정관리, 토익, 취업과 일로 그 어느 때보다 2030 세대는 경쟁사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평화와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이유가 보기 어려웠습니다. 바쁘면 통일에 반대해야 되느냐, 힘들면 평화에 무관심해야 되느냐, 약간의 이유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우리나라를 그려보라 했습니다. 그 2030 친구들 모두 북한에 싫어한다, 통일을 반대한다, 평화에 관심 없던 친구들 모두 우리나라를 그린다 했을 때 아무도 남쪽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똑같이 북한까지 포함해서 저렇게 한반도를 그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체험 프로그램 역시 과자 위에 초코펜으로 우리나라를 그리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속에서도 아무도 한반도 남쪽만 그리지 않았고요. 모두 이미 의식이건 의식적이건 우리의 그들을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학습 과정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 과정, 해양되어 있는 모습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벗어나 평화의 큰 틀에서 우선적으로 2030에게 맞추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무한도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조정 경기에서 그 전용돈이 맡았던 역할이 바로 폭스입니다. 폭스는 조정 경기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폭스 과정에 참가자들 역시 평화와 통일에 관한 리더십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관심과 흥미와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크게 활동 방향이 세 가지입니다. 참여와 재미, 자발성,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는 쉬워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화적 관점을 쉽게 접근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반대 움직임에 인사를 보내는 운동이었습니다. 실제 일본의 피스보트라는 시민단체 연대에 진행됐고요. 그냥 사진만 찍고 문구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참 쉽죠? 또한 수요 집회가 간단했습니다.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수요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관련된 얘기 나눴습니다.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게 2030 세대들이 이런 수요 집회 대부분 전부 다 처음 가봤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결국 경험이 됩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고 친구들이 중심으로 활동이 결국 경험이 돼서 그 의미가 되새겨졌습니다. 두 번째 활동 방향은 재미입니다. 재미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희 교육과정은 대부분 이렇게 토론과 공론화로 나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 문제하면 가장 정치적인 부분, 극우적인 문제, 극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인간 문제 역시 저희는 숨기지 않고 꺼내놓고 공론화시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나눈 과정 속에서 가장 맞는 해결책이 나오려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잡지를 오리거나 만들기를 통해서 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이런 활동들은 모두 블로그나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교육 방향은 자발성이었습니다. 평화통일 분야를 두고 2030 세대를 위한 그 마당이 없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친구들이 자발적 움직일 마당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마당을 준비해서 발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보시면은 저 왼쪽은 제가 처음 모집할 때 만든 마크입니다. 그리고 10주가 지나고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마크는 저렇게 발전했습니다. 딱 봐도 보이죠? 이러한 자발적 활동을 바탕으로 마지막 10주차 교육 과정은 주제를 정해서 참가자들이 스스로 발표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대회 행사로 진행됐고요. 외부인들이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이런 식의 토론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들이 완성됐고,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만든 토론보다 더욱더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10주간의 교육이 끝난 다음에도 그 리더십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에서 주최한 대학생 평화통일 캠프에서 참가 학생들이 그렇게 스텝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른 대학생 친구들은 이제 그냥 캠프로 왔다면은 그 친구들은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메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통일도시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진행하고 기획하는 과정을 그들이 직접 뵙고요. 저는 이때 캠프회를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충분히 리더십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수로식 사진이고요. 마지막 영상으로 10주 동안 활동했던 사진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전부 다
심사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에서 활동하는 선수단 민주통일 운동본부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 처음 이메일로 좀 되게 내용을 받아봤을 때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보다 연수가 좀 길어져서 그 친구들이 이제 청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수업을 기획을 하는데, 지금 2기하고 지금 2기는 지금 향후에 이제 이런 발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도 진행하다 보면은 아까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한 것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 그럴 경우는 어떻게 조정하는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1기입니다. 동신여에서 활동하면서 교육 과정을 새로운 과정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많이 제시해야 되는데요. 아까 회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벤치마킹 했고요. 그래서 저희 똑같이 후속 과정을 동남아라든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로는 공모전이라든가 동남아가 준비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프한 거 있잖아요. 스텝으로. 지금 스텝을 활용한 리더십 활용 과연. 세 번째로는 이제 똑같이 청년위원회로 한국 2, 3기 만드는 그런 회장단 과정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 2기부터는 주제를 좀 더 구체화해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꿈이니까 현실로 만드는 방안. 처음에 통일 동화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분야까지 쫙 이어지도록 아이디어가 있고요. 아니면 통일 도시를 만드는 하나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민감한 부분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민감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질문이 실제로 나왔었고요. 나왔을 때 첫 번째로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친구들한테. 네. 두 번째로는 감정이 저희는 좀 들어가준다 생각했어요. 네, 젊기 때문에 감정 없는 이성은 없다는 생각도 다만 감정도 최소한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해달라. 서로 이해할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는 그것보다 다양하다. 구가 있으면 국자가 있고 중간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해달라 말을 이렇게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그런 협진 부분이 나왔을 때 그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냈던 과정이 토론을 통해서 물론 결론이 잘 안 났어요. 결론이 잘 안 났지만 서로 의견을 교환했던 과정들이 되게 발전적으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20, 30대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여론조사에서 나왔죠. 네. 근데 이 교육 섹터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리고 교육 내용 보면은 평가가 좀 좋다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참여한 학생들이 어떤 계층 참여도 네, 청년 계층들 직업군들을 보면 우선 이제 대부분이 대학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탈북자분이 한 두 분 정도 보였고, 그리고 30대 일반 회사원들이 한 6분 정도 있었습니다. 6분 만든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이제 모은 거는 사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때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확실한 인증 과정, 네, 인증이 무엇인지, 어떤 수료 기준이 있는지 확실한 인증 과정을 통해서 그 차후에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재미, 가장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재미있는 과정 설명을 한번 쭉 돌렸습니다. 회사 취업센터 학생의 전화 홍보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렇게 진행했죠. 재미있는 부분 말씀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재미있는 부분에서 친구들이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과 시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발표해 주시는 경실도 통일협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